예. 2024년 8월 31일, 음력으로는 7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오래간만에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원망이 좀 많은데, 그 원망을 좀 해소할 겸, 또 우리 엄마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여자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 있어서 엄마가 뒤늦게 87이시나 되어가지고 이렇게 서울, 부산, 부천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골에서 그 삼시세끼 밥을 꾸부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처지가 된 것 같아서 한편은 기분이 좋은 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토요일이고 해서 저도 마음도 이제 울적하고 해서 부모님과 대화를 한 2시간 나누다가 요즘 제가 그 학문에 재미를 붙여서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 부자 요술램프 TV에 우리 문성석 선생님이 이제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의 학문을 이렇게 전개시키는데 제가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제가 멤버십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앞으로 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토 이런 우리 한국 사회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크리스찬이지만 한국의 크리스찬인 선비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최동석 박사님의 강의를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듣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올 여름에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밀어붙여서 지금은 제가 입도 흘지 않고 발음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입이 아프게 되면 발음도 경상도 발음이고 해서 또 사투리가 심하고 또 제가 입술이 두꺼워서 발음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타고난 부분도 있고 해서 항상 제가 이 동영상을 하면서도 나의 인위적으로 나의 입장에서만 하고 있지 않나,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 제가 어떤 책임을 꼭 제가 지어야 될 의무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가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우리 집에 식구가 오게 될 때는 소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름 특집 10번째, 오늘이 태고사의 쇠발견 172번째 10번째 여름 특집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여름 특집 5번째로 끝맺었는데 요 근자에 이 샤먼 제국에 대해서, 샤먼 제국의 부활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 있는 그런 자료와 내용이 함축되었고, 제가 또 공부를 하면서 보다 더 성숙한 학문의 세계에 접어드는 것 같아서 이거를 늘렸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여름 특집 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 기본적으로 샤먼 제국과 샤먼 제국 이후의 차축 시대, 소위 말하는 샤먼 제국의 가치관과 생활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던, 즉 다시 말하면 샤먼 제국의 시대와 유불선도의 시대,
이거를 우리가 샤먼 제국과 차축 시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즉 유불선도의 시대를 우리가 차축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구가 사회 규범적으로 이제 법이 필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늘어나게 되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 번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사장의 그 권위로서만 이제는 통제하는 시기가 넘었어서 다른 산스크리트로는 다른 말을 하는데, 이게 법이 필요하게 돼, 한자로는 법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말로는 이제 이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질서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력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가 많이 지어지고 잉여 농산물이 많아지고 이름으로써 사회 경제적으로 뭐냐면은 많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냐면 생산력의 정대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산스크리트로는 아르마라 그러고요. 세 번째는 인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성적 욕망과 욕구,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충돌하는 자유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이거를 범으로써 뭐냐면은 이걸 까마라고 말을 한대요. 네 번째, 궁극적인 인간은 생산하고 생활하고 성생활하고 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인간이 자기를 해방해야 된다는, 자기 해방이 바로 해탈, 천국, 극락으로 나타나는 유불선도의 기본적인 그 목표 지향성인데, 이것이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목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여름 특집 8번째 강의에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여름 특집 9번째에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데 4단계가 있더라. 그것이 뭐냐, 바로 성품과 마음가짐을 훈련시키는 단계의 유아기로서 우리가 학생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명심보감 천자문 소학과 일치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유아기가 지나고 나면, 청년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결혼기에 접어드는데, 이 결혼기에 접어들면 이 샤먼 제국에서는 삼종지도라는,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선시대에서도 배웠던 삼종지도,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모계사에 이런 베다 경전,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줄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삼종지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고 나면은 큰아들을 따른다는 이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샤먼 제국의 유목 문화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의 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삼종지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유교의 사상이 아니라 바로 샤먼 제국 시대 때 샤먼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명심보감 천자문 소학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유불선도에서 나온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 바로 그 이전에 샤먼 제국에서 나타난 사상과 제도와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불선도에 갇혀서 언어적 틀에 묶여서 살아가면 아니 되고요. 우리가 샤먼 제국을 부활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샤먼 제국에서 필요로 했던 사상과 철학, 제도, 철학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우리가 잘못됐던 부분을 해체를 하고 다시 우리가 재정립하고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조금 부끄러운 듯할 때 해라, 이 말이 바로, 이 이야기도 바로 샤먼 제국 시대 때 형성된 우리의 생활 문화 관리의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가 해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고 업무를 다하고 가장으로서 업무를 다하고 마치면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물러나서 자연 속으로
낙향하여 우리가 후손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키워내고 제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경전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도 다 샤먼 제국에서 놓은 철학이지 유불선도에서 놓은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요.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부분도 이거를 범어에서는 유랑기라고 하는데 명상 최고의 죽음은 바로 불교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자선을 하고 해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정도의 명상 최고의 죽음이라는데 이 바로 앉아서 죽어 있는 그 단계 위에가 바로 서서 조용히 길에서 죽을 수 있는 정도의 사색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정도 이게 샤먼 제국의 명상 최고의 죽음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름 특집 10번째인데요. 이 10번째는 제가 8테마로 나누어서 오늘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샤먼의 아까 사상은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샤먼의 생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샤먼의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샤먼의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카스트 제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카스트 제도는 계급의 제도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샤먼 사상의 샤먼 제도는 우리가 그 지시명령 억압 착취하는 지금 이제 돈이 중심이 되고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된 지시명령 억압 착취하는 이러한 뭐냐면은 계급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스트 제도는 바로 우리가 샤먼 제국, 즉 샤먼 제국은 힌두교 플러스 풍유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 계급은 카스트 제도라고 하고 또 우리는 골품 제도라고도 합니다. 골품 제도. 자, 그래서 이러한 골품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산스크리트 VARN이 와르나에서 있는데 이 와르나라는 것은 색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색깔에 의해 가지고 뭐냐면은 이 계급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부분을 아마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천축 지역에 살았던 정주민 내지 원주민이 그 이후에 북방 3,500년 4,500년 전에 힌두쿠시산을 넘어서 1차적으로 정주민 내지 원주민과 혼혈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브라마 이 뭐냐 누구지 드라비다족이 되죠. 드라비다족이 이제 색깔이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기에 또 1500년 BC 1500년 천년 사이에 또 이란계 아리안들이 또 이 베다 경제를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얼굴색이 하얗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얼굴색이 하얗다는 것은 이 와르나라와 관계되는데 색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는 그래서 계급은 색깔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색깔의 차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거를 자띠라고 표현합니다. 범어로서는 자띠 색깔을 의미합니다. 색깔 스며든다 이런 의미를 아마 색깔은 스며든다는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자띠라는 말도 스며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와르나는 색깔 의미하고 색깔은 바로 뭐냐면은
잣띠는 뭐냐면은 색깔이 스며든다는 것이죠. 혼혈하게 되면 색깔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제도가 바로 카스트 제도고, 우리말로는 골품 제도입니다. 우리말로는 골품 제도고요. 자, 이 골품 제도가 우리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골품 제도가 이어졌는데요. 자, 우리가 이때 이 카스트 제도, 골품 제도가 우리가 유불선도에 있어서의 계급 제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가 양반 상론 반상이 있는 이런 의 방식의 카스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샤먼 제국에 있어서의 카스트 제도, 골품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급 사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계급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브라만 계급 아시죠? 제사장 계급,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라 해서 군사왕 계급이고요. 바이사라 해가지고 생산자 계급. 자,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바이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지 세력이라고 말했고, 지난 마한 베난이 바로 이거를 말해. 그래서 이 브라만 계급이 바로 지난 계급이고요. 크샤트리가 바로 그 마한 계급으로서 이게 고구려가 되는 것이고, 바이사가 생산자 계급으로서 바로 베난이 되고 가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수두라는 계급은 원래는 상계급만 있었는데, 나중에 수두라는 계급이 뭐냐면은 나오게 된 것은, 이것은 바로 이때부터 지시명령 억압 착취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이거는 피정복민을 노예화시키고, 피정복민을 뭐냐면 노예화시켜서 새로운 계급 구조로서 넣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바이사는 바로 상계급 체제로서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라면, 수두라의 시대에 오게 되면 바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언제까지 전제왕건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불선도가 있는 차축 시대 때부터가 오히려 계급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계급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10년도에 우리가 조선이 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조선 총독부 시대를 거치고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여전히 윤석열 정부까지는 아직까지도 전제 왕건 국가에 기출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족속들은 뭐냐면은 민주화하면 안 돼. 우리는 몽둥이를 두드려 패야 되지. 그래야 말을 듣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여기에 뭐냐면 우리가 규제되고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우리가 해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수드라 계급에 와서는 피정복민 노예 계급이 되었고, 피정복민 노예 계급이 때 훨씬 더 뭐냐면은 타축 시대 때 유불선도 기독교 시대 때 이것이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급 사회를 형성되어서, 이것이 언제까지? 중국은 1911년도 신혁명까지, 한국은 언제까지? 1910년도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불가척 천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죠.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 불가촉민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위에 4계급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야말로 계급의 업무나 법을 어긴 이유로 계급 바깥으로 축출된 계층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부류, 이것이 불가척 천민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유불선도 기독교 가톨릭 시대에 왕이 있었던 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골품 제도가 5가지로 엄격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힌두교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를 이해하는 방식의 이 카스트 제도는 위에서 말하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계급은 전혀 지시명령 억압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고 협력하고 보완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공화정의 시대는 바로 이러한 협력하고 연대하고 보완하고
협동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름 특집 두 번째. 첫 번째는 샤먼 제도의 카스트 제도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샤먼 제국 힌두교 풍류도. 그러면 언어는 무엇인가? 언어는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쓰고 있는 팔도 사투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가 에다가 바로 범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바로 인도 아리안, 그리스, 근다 인도 유럽에게 영향을 주었다. 예,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말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바로 우리가 서해 대평원의 황해에 수수만 년 동안에 살면서 그 언어적 에티몰리지, 언어적 파편이 형성되어서 그 언어적 파편이 바로 범어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천축 지방은 북방으로 올라가서 샤먼 시대는 25,000년 제국은 25,000년 전부터 시작되는데 사슴과 술록을 사냥하는 그 시기부터가 샤먼 제국이 시작되는데, 이때 여기서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철학, 제도, 제국화가 그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샤먼 제국의 언어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첫 번째, 서해 대평원에 사용한 우리말과 그리스 시작되었고, 북방으로 올라가서 천축 지역에서 25,000년에 북이 66.6도에서 술록 사냥을 툰투라지면서 사냥을 하면서 언어가 변화를 가졌고요. 세 번째는 이 북방에 올라가서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예술, 사냥기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샤먼 제국의 문명이 형성되었다. 자, 세 번째, 샤먼 제국의 사카, 영어로서는 스키타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부터 우리의 고대사에 들어가고, 앞전은 우리의 상고사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의 고대사로 들어올 때는 이제 이게 샤먼 제국, 사카, 스카, 스키타이, 그리스, 이란, 아리안, 지중해 문명, 이때가 이제 우리가 고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구데니엄 왕조, 그 다음에 아카드 왕조, 그 다음에 수메르 왕조가 바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상, 중, 하를 두고 패권을 다투던 시기, 바로 지중해 문명권의 우리의 고대사의 시작,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때에 나타난 세력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이란, 아리안, 그 다음에 셈족, 햄족, 그 다음에 이때 나타나는 말이 서령문자, 세기문자, 그 다음에 녹두문자, 과두문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네 번째 남방문화권, 북방문화권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이 중원문화권인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추나 추동 문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북이 30도에서 40도 사이에 걸쳐져 있는 천문학을 따라서 이동해 간 역사. 자, 그래서 신라가 우리가 중국, 지금의 중국 쪽에서도 월식이 관측이 되고 경주에서도 관측이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자, 언어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든지 아시발lum이라든지 아비다라든지 아조타라든지 이 내용들도 다 뭐냐면은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라는 말은 장음이 되면 좋다는 말이고 단음이 되면 부정이라는 뜻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하느님이시여 이런 뜻이잖아요.
하느님이신 주 예수 아브람, 예, 여기가 바로 브라만 그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아시바는 단음으로 짧게 말하면은 시발놈이 되지 못할, 즉 시바신이 되지 못하리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비다는 무명이라 그랬는데 우리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비다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가 뭐냐면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이고, 아비다니까 뭐냐면은 단음이죠. 아비다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 무명. 우리가 남녀 사랑을 할 때 좋다 할 때 장음이 되면은 긍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할 때 쓰는 말이 좋다는 말이 그렇게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인류가 원인으로서 계급이 시작된 것은 역할의 분담이 있고 샤먼 제국에서 역할의 분담이 계급화되었다. 여기에는 역할 분담에 대한 역할의 독점에서 나온 결과이다. 인류가 호모사피엔스 지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협동과 협력에서 출발하였다.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한 이유가 협동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두 다리로 일어선 것이다. 현재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냥을 나갔다가 남겨둔 가족을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두 발을 이용해서 빨리 이동해 오고 그 먹이를 빨리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인류가 두 발로 일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발로 일어선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인간이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동하고 연대하는 방식의 기초를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틀이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계급의 시작은 바로 기술혁명에 있는 것이다. 자, 샤먼 제국의 흑요석 혁명이 바로 기술혁명에 있는 것이다. 그 기술혁명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때 우리가 지시명령 억압착취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폭력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소수의 폭력자를 제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이 가져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명사의 길이고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폭력자가 지시명령 억압착취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정치적 폭력이 일어나고 정치적 폭력이 일어남으로써 이것이 계급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샤먼 제국의 제도는 지시명령 억압착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문명 전달자에 대한 협력, 협동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대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삼지세력이라 하고 우리가 박민우 선생님이 바로 행랑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삼체제인 진한 마음 변환이 바로 여기서 놓은 것이고, 자, 그래서 제사장인 진한, 신라, 군사 왕계급인 크샤트리아, 고구려, 마한, 그 다음에 생산자 기업, 변한, 바이샤, 백제, 자, 마지막 우리가 계급사회가 된 수드라 피정부인 노예로서 샤몬 제국의 시작의 뿌리가 25,000년 전에 이게 샤몬 제국이 시작해서 이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돼 가느냐면 샤몬 제국이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 계급화가 된다. 계급화. 유불선도 기독교. 자, 우리가 유교, 불교, 도교, 선교, 유불선도를 앞세워서 훨씬 더 이 인류는 계급 사회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불가책 처민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무당이라든지 백정이라든지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불가책 처민이 얼마나 골품 제도가 뿌리 깊이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브라만교, 이 바라문 성단 화백제도 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과 그 이후에 유월선도 차축시대 때 우리가 계급 분화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샤먼 제국의 결과는 제사장으로서 재정이 분리되고 군사왕의 권한 강화가 나타나고 문자 권력으로서 우리가 관료 사회로 나타난다는 것. 과거 제도를 보면서 유불선도 기독교 관료 세대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중간에 있어서 착취하는 계급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착취하는 구조로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AD 527년에 2차 대전의 순교와 함께 샤먼 제국이 망하고 1910년도 고종 황제가 망하는 그 시대까지 약 1400년 동안의 전제 왕건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중해 문명권에서는 훨씬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샤먼 제국의 부활. 자, 그래서 왜 샤먼 제국은 부활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기존의 계급 잔재를 우리가 타파하고 해체주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전제 왕건 국가의 잔재를 우리가 해체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개개인이 국민주권주의로서 민주공화국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뜻이고, 과거에 우리의 뭐냐면 샤먼 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자 계급을 타파하고 유불선도 기독교 가톨릭 문자 계급의 특권을 우리가 타파해야 되고요. 세 번째, 샤먼 사상과 제도를 환원시켜야 한다. 자, 문명을 전해줘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이것을 뭐냐면 경제적인 착취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진리에 부합하고 학문의 문명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바로 진리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문명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명령 억압하고 착취해서 괴롭혀서 그들을 경제적인 착취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문명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덟 번째 약속대로 우리가 사회 계급 읽어주기. 예, 제가 시간이 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P72, 예, 인도에 대하여 이 선생님이 이지수 선생이 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계급 읽어주기. 인도하면 먼저 연상되는 관념이 카스트 제도이다. 카스트라는 말을 출생을 뜻하는 자띠에 대한 포르투갈어 번역인 카스타를 영어로 옮긴 것이 카스트 제도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띠, 즉 출생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회계층의 구분의 바탕이 되어 왔다. 자띠와 더불어 결정의 또 다른 기준은 색깔을 뜻하는 와르나이고, 바라몬 계급 사제계급과 크샤트리아 무사계급과 바이샤 생산자 계급과 수드라 노무자 계급 생산자 계급, 예, 수드라는 이 노무자 계급입니다.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성 계급은 이 와르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후기 베다에서 이미 확립되었다. 리그 베다에서 우주적 인간 뿌리사를 제물로 제사 드림으로써 이 세계와 사성으로 구성된 인간이 출현했다고 서술한다. 보다 초기엔 수드라를 제한 상계급만 나타낸 것으로 미루어 후대에 와서 피정복민인 원주민이 수드라로서 힌두 계급 속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야, 저는 이 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까 지금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리그베다에 따르면 원인의 입으로부터 바라문이 팔로부터 크사트리아, 다리로부터는 바이사, 발로부터는 수드라가 나온다고 한다. 이 신화는 사성계급이 인위적인 약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성을 부여받은 제도이며
신체의 부분의 차이와 같이 인간의 천성의 차이에 바탕의 불림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각 계급의 의무와 기능을 신체 부위의 기능에 대응하여 규정되어 있다. 입으로부터 나온 발음은 사제이고 교사로서 입으로 배달을 낭송하고 찬가를 부르며 가르치는 일이 주 업무이고, 크샤트리아는 팔이 상징하듯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임무이며, 석가모니가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곁드랑이로부터 태어났다는 것도 그가 크샤트리아 소속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바이사는 다리에 의해 밭을 갈고 재화를 운송하듯이 재화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수드라는 발이 신체의 나머지 부분을 떠받쳐 주듯이 위의 세 계급을 위해 신체적 노력으로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성 계급의 본래 의도는 인간의 천성에 바탕한 분업과 협동에 의해 사회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각 와르나는 그 와르나에 할당된 의무, 법에 의해 이행에 충실해야 하며, 다른 와르나의 의무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각자의 천성에 맞는 의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회의 번영과 질서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자기 발전과 더 나아가 해탈도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베다에 신성을 부여받은 사와르나에 비해 자띠는 그 기운이 신적인 것과 무관하며 3,000가지에 가까운 자띠 카스트 제도에 2,000가지 이상이 직업적 분류이다. 그러나 자띠는 고대부터 사성 계급에 밀접히 연관되어 왔으며 사성 계급 안에 포함되어 사성의 의무를 개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카스트란 출생 자띠와 더불어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직업이 결정되는 제도로서 반드시 인도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며 과거 봉건적인 시대의 어느 민족에나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를 분명히 구분해내야 된다. 사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하나는 불가촉민이라고 불리는 아웃카스트인데, 계급의 의무나 법을 어긴 이유로 계급 바깥으로 축출된 계층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므로 간디는 이들을 하리잔, 즉 신의 자녀라고 경칭하며 이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힘을 썼다 이거죠. 그러나 이러한 신분 제도가 마치 인도를 규정짓는 인도만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은 편향된 견해이며, 그것은 중세 유럽이나 일본의 봉건주의 시대, 그리고 양반, 상민, 노비로 구분되었던 과거의 우리 역사와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사실 오늘의 인도는 신분차별, 이거 인도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사실 오늘의 천축지방이라 그러죠. 신분차별에 의한 불평등이나 불이익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에서 인석과 관념으로서 잔존해 있긴 하나, 산업화 도시화에 더불어 개인의 능력이 존중받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결혼 문제에서 카스트의 기준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긴 하나 다른 카스트 간의 결혼도 드물지 않은 현상이다. 여러 종족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천축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 이 카스트 제도는 문제는 단일 민족인 우리나라와 같이 단지 양반 상민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에서의 흑백 갈등에 더 가까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성 계급의 원어인 와르나는 색깔, 잣띠를 의미한다. 잣띠는 섬에 들다는 우리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여름 특집 10번째 강의를 마침과 동시에 그동안의 한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민주주의 내다 판다는 그런 목표로서 허리가 내려앉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환원당 김경필의 후손으로서 성현의 후손으로서 조금이나마 우리 한국 사회가 진리에 부합하고 문명의 발전사를 나아가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올여름에도 머리가 터져 나와서 힘들었던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름 특집 10번째 그야말로 막바지 강의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